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마실TV입니다. 여러분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 좀 변했습니다. 양해 바랍니다.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확실히 독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. 제가 나름대로 목 관리라든가 이제 몸 관리를 좀 잘하는 편이라 생각하는데, 이게 막상 이제 너무 추운 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여의치 않더라고요. 마스크를 쓰게 되면 또 이제 안경을 끼다 보니까 김이 서려요. 그다음에 시약보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스크를 끼면 안 되겠더라고요. 뭐 이렇게 일을 하다가 솔직히 뭐 안전사고 날 수도 있으니까, 또 이제 뭐 사람들 지나다니는 이러다 보니까 카운터식이 잘 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다치게 할 수도 있다 보니까 항상 그래, 목이라 뭐 마스크 쓰지 말고 그냥 하자 이렇게 하고, 또 면역력을 좀 강화시켜가지고 됐다 싶었는데, 워낙 이 찬바람이 많이 불고 이럴 때보다 들면서 맞으면서 이제 지게차 타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조심해도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걸린 것 같은데, 그래서 걸린 것 같지는 않고 또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저기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오늘 너무 좀 아파가지고 병원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감기 걸렸을 때 어디서 치료를 받는지 궁금합니다. 저는 사실 이제 약간 뭐 농어촌 지역에 살다 보니까, 양지라는 곳이 농어촌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된 이비인후과가 없어요. 그 이비인후과를 하면 거의 용인으로 따지면 처인구거든요. 이제 처인구로 따지면 예전부터 용인에서 따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구역상 용인이 중심이잖아요. 처인구청에 시청이 있으니까. 근데 이제 기흥구라든가 수지구가 더 발전돼 있죠, 사실. 근데 이제 처인구 쪽에 저는 사는데, 처인구 쪽에 이제 뭐 이렇게 시장 같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병원 같은 게 다 몰려 있어요. 구시가지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상권에, 옛날 그 상권의 위용은 아직도 막강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이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병원이 다 모여 있는데, 뭐 솔직히 안과는 솔직히 많이 좀 드물잖아요. 치과는 막 흔하게 많이 들어와도, 치과는 솔직히 양지라는 약간 뭐 농어촌 지역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. 치과 많이 들어와 있고, 그 다음에 의원 한 두세 개 정도 들어와 있고, 뭐 이런 식인데, 제가 뭐 이제 보통 뭐 이제 가까이 있는 병원이니까, 어릴 때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의원을 간 거죠. 부모님이 그쪽에 보내니까. 그래서 의원이라든가 이제 뭐 서울병원 이런 데 병원, 뭐 동네 의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상호명만 그런 거지. 그런 식으로 간 거죠. 그냥 보통 뭐 그런 데서 그냥 뭐 간단한 뭐 삔거 같은 거, 염자 같은 거 좀 치료하고, 찰가상 같은 거, 그런 건 간단히 치울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치료했던 거고, 뭐 배 아플 때 내과가 있으니까 뭐 다 하잖아요, 사실 의원에서는.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뭐 배 아플 때 뭐 그런 식으로 치료했던 것 같고, 이제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. 확실히 느껴지는 것은 뭐 영유아라든가 또 유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, 제가 꼭 필요하게 느끼는 것은 이비인후과가 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사실 호흡기 질환이 이렇게 많잖아요. 이게 아쉬울 때 좀 아쉽더라고요, 그런 게 없는 게. 그리고 내과는 뭐 어쨌든 농어촌 하나에 박혀 있는데, 뭐 배 아플 일이 특별히 없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되는데, 이거 뭐 주로 감기가 흔한 병이다 보니까 이비인후과가 좀 있었으면 했는데, 그냥 사실은 좀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의원 가고 말았을 것 같아요. 양지란데, 양지란 곳에 살다 가면 의원에 가면 뭐 약도 지어주곤 하는데,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다 보면은, 그리고 저 급하다 그냥 약국에서 약을 먹기도 하잖아요, 그냥. 그냥 뭐 의사 병원 갈 시간이 없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약국에 약 지어 먹기도 하는데, 근데 확실하게 제가 느낀 것은 이비인후과가 잘 듣더라고요. 이비인후과가 어쨌든 주사도 주고, 뭐 의원도 그냥 주사 주긴 하잖아요. 근데 확실하게 달라요. 그 보는 저기가 다르고, 또 어쨌든 그냥 의원 가면 어쨌든 그냥 뭐 맥 같은 거 한번 짚고 청진기 한번 찍고 하는데, 이비인후과 가면 어떤 뭐 이렇게 모자에 뭐 쓰고 이렇게 혀 같은 데 막 보거든요. 목구멍 보고. 그런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, 아무래도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, 그래서 오늘 제가 가까이 있는 곳에 뭐 교통비도 나가고 하는데,
일부러 빨리 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, 또 일하는데 지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목도 좀 아프고 괴로워가지고 이제 그냥 가까운 병원 냅두고 그냥 그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경험상 일단 그냥 가까운 데서 똑같은 병원이니까 뭐 다 된다 써있잖아. 뭐 피부과부터 다 돼야 돼요. 다 된다 썼는데, 일단 전문 그런 미분유과 가는 이유는 일단 뭐 약도 다르고 치료법도 다르고 어쨌든 확실하게 좀 달라요. 예. 그러니까 그냥 일반 의원에 가게 되면은 나중에 안 나요. 일주일 동안 안 나다가 결국 이비인후과 가서 하루 정도 이틀 정도 그 약을 먹거나 저 치료를 받고 되면은 바로 낫더라고요. 그런 경험치가 있잖아요. 자기 몸은 자기가 잘 알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확실하게 있더라고요. 이게 무시 못 하더라고, 그런 거를. 예. 그러니까 이제 저만 그런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는 그냥 웬만하면은 뭐 좀 또 수고롭다 하더라도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이비인후과 가는 거를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.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. 예. 어떻게 뭐 작은 병 같은 거 이렇게 치료를 하시는지,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,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제가 제 병원 대해서 제가 잘 알아니까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약간 뭐 팔이 갑자기 붓고 이럴 때는 그냥 이럴 때는 의사들도 가서 다른 해줄 게 없더라고요. 그냥 소염제, 진통제, 항생제 이렇게 주더라고요. 그렇게 되면 가라앉더라고요. 예. 약간 뭐가 부었을 때.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반 의사가 다 된 것 같아요. 예. 이렇게 제 몸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제가 어떤 약을, 보통 약사분들이 요즘에 설명해 주잖아요. 알약은 뭐에 좋고 뭐에 쓰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, 어떻게 보면. 예. 그래서 내가 잘 들어놨다가 다음에 똑같은 뭐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나는 이렇게 해서 맞는 거구나. 저는 이제 안과도 주기적으로 가는데 뭐 이제 안약을 쓰는 거죠. 예. 눈물약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염증 생겼을 때 뭐 눈에 이제 스크래치 나고 이랬을 때 어떤 뭐 염증 그런 것도 주더라고요. 그럼 그때는 이럴 때는 이게 좀 듣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. 어김없이 선생님께서도 그걸 주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몸에 있어서 제가 의사인 것 같아요, 확실하게. 예.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떤 몸이란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약을 선생님께 주시면 맞는지도 잘 알겠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래서 오늘 한번 보통 이비인후과는 공통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보게 됐거든요. 아무래도 제가 저 같은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그냥 뭐 피부과 이비인후과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예.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너무 이렇게 농어촌지게 살아가지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 모르겠는데, 이왕이면 전문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. 예. 이비인후과, 피부과, 예. 외과면 외과, 안과면 안과 이런 식으로 가야지. 이거 뭐 그냥 동네 의원이 막 이제 종합병원식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. 그런 데 가면 안 났어요. 잘 안 나요. 예. 일부러 그래서 진짜 좀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전문의를 따지게 되면 어쨌든 다 전문의를 따고 나와가지고 그런 의원을 차린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종합병원에 있는 의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. 예,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용인에서도 약간 중형병원이 있거든요. 그런 병원에서는 제가 상호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런 좀 이미지가 안 좋아요. 용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. 입소문을 타고 그 병원이 어떻다는 걸. 근데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종합병원급이거든요. 중급 종합병원급이고 뭐 베드까지 있는 그런 병원이에요. 그런데 약간 실력이 좀 아닌다고 그런 의식도 좀 있어요.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,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가죠.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진짜 중급 병원 비슷한 규모로 가야 된다 그러면 다른 병원을 찾아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. 왜냐하면은 좀 뭐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 그러고,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경우냐면 맹장을 수술을 해서 왔는데 맹장이 터져서 왔는데 뭐 다른 수술을 한다거나 이렇게. 왜냐면 거기 병원을 갔다가 좀 큰 병원을 말씀드릴게요. 아주대 병원 가니까 이거 다른 병원이었다, 이렇게 다른 병이었다,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병원, 제가 말씀 안 드린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진료를 받았고 아주대 병원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한 거죠. 예. 아주대 병원은 상급 병원이니까, 예. 당연히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안 되는 건 서울대 병원을 보내더라고요. 예. 아주대 병원이 뭐 체급으로 잘하는 병원인데
근데도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. 자기들이 안 되는 건 확실히 불행을 뭐 이렇게 연결하더라고요. 그런 식으로. 일단 뭐 이렇게 제가 보니까 이제 의사들도 그렇게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. 그렇다고 그냥 밖에 조금만 허름한 건물에 뭐 의사라 하더라도 더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, 사실. 예. 약간 중급 병원의 의사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런 병원에서 차려서 자기가 나온 거니까. 개업이잖아요. 개업을 한 거니까. 그런 의사들이 훨씬 더 잘하는 경우도 많아요. 용인에 이제 오피부과라는 데도 있는데, 거기가 확실하게 또 피부과는 잘 보더라고요. 그래서 건물은 확실하게 뭐, 없어요. 그런데 확실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뭐, 새로 생긴 예를 들어서 뭐, 청담 피부과 이런 게 있는데, 청담 피부 비뇨기과 뭐 이런 거 있는데, 그런데 하더라도 약간 좀, 오래된 사람들은 거기 갔다가 오피부과를 다시 오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. 저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. 이제 그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. 새로 뭐 개업발로 해가지고 의사 뭐 병원도 마찬가지거든요. 뭐 개업발리 같은 게 있잖아요. 한번 가보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. 그 의사의 그 내구력 있잖아요. 구력이라 그러죠. 그걸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. 그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, 진짜. 의사들도 진짜 뭐 이렇게 그런 게 확실히 좀 보여지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제 경험상 이렇게 있었던 뭐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.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병원을 이런 방식으로 다니고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주말인데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